하리나, 너 혹시 임신했어? 법원 조정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도윤은 그것을 봤습니다. 아내 김아린의 코트 사이로 드러난 볼록한 배를. 하지만 하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도윤은 깨달았죠. 이혼이 끝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걸. 과연 두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도윤은 하린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법원 조정실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사람들의 발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렸죠. 서류가 정리되고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혼 조정이 끝난 뒤에 침묵이었어요. 김아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여미며 고개를 숙였죠. 그 순간이었어요. 옷자락 사이로 볼록한 배가 드러났습니다. 아직 많이 불러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곡선이었죠. 서도윤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하린이 배가 왜? 설마. 도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하린아, 잠깐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음성이었어요. 하지만 하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코트 단추를 끝까지 잠그고 가방을 들었죠.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린의 뒷모습이 복도로 사라졌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둔탁하고 차가운 소리였죠. 도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심장이 늦게, 아주 늦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도대체 뭘? 변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 이사님, 조정은 성립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서류만 남았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죠. 시선은 여전히 문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날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는 걸요.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걸 직감했죠. 그것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게요. 복도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선명한 빛이었어요. 도윤은 그 빛 속에서 하린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배를 감싸 쥔 그 손을, 단추를 잠그던 그 움직임을요. 아이가 생긴 건가? 나는 몰랐어. 아니,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묻지 않았던 겁니다. 믿지 않았던 거예요. 도윤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죠. 서류 뭉치를 움켜쥐었지만 글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사님, 괜찮으세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맑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유난히 푸르렀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의 세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 볼록한 배, 그 뒷모습, 그 침묵 속에서요. 나는 아버지가 될 뻔했구나. 아니, 어쩌면 이미. 도윤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도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죠. 화면에 문자가 떴습니다. 잘 끝났니? 집에 와라. 이야기 좀 하자. 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혔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이게 잘 끝난 건가? 정말? 법원 주차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를 스쳐 지나갔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죠. 도윤은 그 바람 속에서 할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도윤 씨, 이혼하자. 그때 도윤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 고개 끄덕임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는 걸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할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던 얼굴, 울던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무표정한 얼굴까지요. 할인아, 미안해. 말하지 못한 사과가 가슴속에 맺혔습니다. 도윤은 시동을 껐어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겨울 햇살이 서서히 기울어지는 동안 도윤의 마음속에는 후회만이 쌓여갔습니다. 몇 달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강남 외곽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어요. 재벌 3세 서도윤은 늘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8시 정확히요. 김아리는 그 시간에 맞춰 아침을 차렸죠. 된장국 끓이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손길은 익숙했어요. 결혼 2년 차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다녀올게요. 도윤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하리는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같은 말, 같은 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그랬죠. 도윤은 문을 닫았고 하리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겨울 강물은 잔잔했죠. 하리는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21살에 고아원을 나와 혼자 살았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다가 도윤을 만났죠. 도윤은 그녀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건넨 사람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하리는 무너졌어요. 누군가 자신의 힘듦을 물어본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사연이 많지. 우리 도윤이가 좋은 일 한 거야. 하리는 웃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웃었죠. 웃는 게 살아남는 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도윤은 늘 말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 말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할인도 도윤도요.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일상은 달랐습니다. 시댁 모임이 있는 날이면 하리는 늘 긴장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죠. 하린 씨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자리가 어색하겠어요. 신우이의 말이었습니다.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하린의 가슴에는 가시처럼 박혔어요. 괜찮아요. 배우면 되죠. 하린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늘 그랬어요. 괜찮다고, 배우겠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죠. 도윤은 그런 하린을 보며 대견해했습니다.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할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는 몰랐죠.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할인이 물었습니다. 도윤 씨,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도윤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잘하고 있어. 어머니도 흡족해 하시던데. 할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대답이 자신이 원하던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일상은 흘러갔습니다. 아침마다 국을 끓이고 저녁마다 밥상을 차리고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삶이었어요. 하리는 그 속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하리는 거울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웃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걸요. 입꼬리는 올라가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나 행복한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런 할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채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회사 일이 바빴고 집에 오면 피곤했죠. 할인이 밥을 차려주고 집을 정리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도윤의 문자였습니다. 할인은 차려놓은 저녁상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혼자 밥을 먹었죠. 텔레비전 소리만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할인은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어요. 불빛들이 강물에 반짝였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할인의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죠. 아직 안 잤어?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어요. 물 좀 줄래? 할인은 일어나 물을 따라줬습니다. 도윤은 단숨에 마시고는 소파에 누웠죠. 피곤해 먼저 잘게. 할인은 도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미 잠든 얼굴이었어요. 담요를 덮어주고 할인은 방으로 돌아갔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막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할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시댁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빠짐없이 모이는 자리였죠. 할인은 아침부터 준비에 바빴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가자. 어머니 도와드려야지. 도윤의 말이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늘 그랬듯이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누이 가족이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할인은 인사를 했어요. 왔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할인을 힐끗 보더니 고개만 끄덕이셨죠. 그래. 부엌 가봐. 할 일 많아. 따뜻한 인사는 없었습니다. 할인은 익숙하다는 듯 부엌으로 향했어요. 부엌에서 시누이를 만났습니다. 시누이는 과일을 먹으며 할인을 보더니 말했죠. 언니, 나물 좀 묻혀줘. 나는 요리 잘 못하잖아. 네, 알겠어요. 할인은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거실로 나가며 중얼거렸어요. 역시 고아원 출신은 손이 빨라. 살아남으려고 배웠나 봐. 작은 목소리였지만 할인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가슴이 찔렸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음식을 보며 말했죠. 이 나물 간이 좀 약한데 할인이가 했어? 네, 어머님. 싱겁게 드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하래? 우리 집은 원래 간이 있어야 맛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신우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언니는 아직 우리 집 입맛을 잘 몰라요. 배워야죠, 뭐.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모르면 언제 알아.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밥만 먹고 있었죠. 할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삼키며 참았죠.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할인의 뒤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할인아, 네, 어머님. 너 우리 도윤이한테 잘해주고 있는 거 맞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할인은 손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당연하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뭔지 모르겠네.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잖아. 할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죠. 혹시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병원은 다녀봤어? 아직 그 정도까진. 그 정도? 2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벌써 애가 둘씩 있더라고. 할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죠. 우리 도윤이가 너한테 잘해주는데 그 정도 보답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 할인은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됐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죠. 도윤 씨, 할인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아까 어머님 말씀. 신경 쓰지 마. 어머니가 원래 그래. 도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할인도 입을 다물었죠. 그날 밤 할인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생리 예정일이 한참 지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손이 떨렸죠. 설마. 할인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했어요. 2주가 넘게 지났죠. 다음 날 새벽 할인은 혼자 약국에 갔습니다. 도윤이 출근하기 전 조용히 나왔어요. 손이 떨렸죠. 임신 테스트기를 집어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이미 출근한 뒤였죠. 할인은 문을 잠그고 테스트를 했어요. 2줄. 선명한 2줄이 나타났습니다. 할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이가 생겼구나. 할인은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분명 그곳에 생명이 있었죠.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에게도 시댁에도요. 어제 시어머니의 그 말이 떠올랐어요. 2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야. 이제 아이가 생겼지만 왜인지 기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했어요.
이 소식이 정말 기쁨이 될까? 아니면 이제야 제 역할을 했네라는 말을 들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리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아침을 차리고 집을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아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언제 말해야 하지,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단체 카톡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도윤의 휴대폰에서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하리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소파에 놓인 도윤의 휴대폰 화면이 계속 켜졌죠.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앞 하린이 남자 직원과 서 있는 모습이었죠. 하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진은 며칠 전 회사 로비에서 찍힌 거였어요. 하린이 도윤에게 서류를 전달하러 갔을 때였죠. 마침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이 길을 알려줬던 겁니다. 하지만 사진만 보면 오해할 만했어요. 두 사람이 가까이 서서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아들 며느리 맞죠? 뭐 하는 거예요? 저게 좀 수상한데. 하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이 사진이,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질지 알 수 없었어요. 도윤이 퇴근했을 때 하리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도 달랐죠. 하리는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서 오세요. 씻고 오시면 저녁 드릴게요. 도윤은 대답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휴대폰을 꺼냈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하리나, 잠깐만 이리 와봐.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리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왜요? 도윤은 휴대폰을 하린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그 사진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앞 남자 직원과 함께 있는 하린의 모습이었죠. 이거 무슨 일이야? 하린은 화면을 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숨이 막혔어요. 회사에 도윤 씨한테 서류 전달하러 갔을 때예요. 그분이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다야? 도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하리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어요. 네, 그게 다예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도윤이 되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그럼 왜 이렇게 가까이 서 있어? 왜 웃고 있고? 그냥 인사하는 거였어요.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친절? 하리나, 지금 회사 전체가 이 사진으로 난리야. 단체방에 올라온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소문이 퍼졌어. 하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처럼 들릴까봐, 더 의심받을까봐 두려웠죠. 도윤 씨,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믿어달라고?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린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지금 우리 집안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 위치인지 알아? 이런 사진 하나면 소문이 어떻게 퍼지는지 몰라.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조심했는데. 조심했다고? 이게 조심한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하리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이런 사진이 찍힐 이유가 없잖아. 왜 회사에 온 것도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냥 깜짝 선물처럼 서류 전해드리려고. 선물? 지금 그게 중요해? 도윤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죠. 어머니한테 연락 왔어. 이 사진 보셨대.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계신다는 게 더 두려웠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당장 집으로 오래. 둘이. 도윤은 일어서며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자. 지금 당장. 지금요? 저녁은 무슨. 어머니가 기다리신대. 할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도윤을 따라 나섰죠.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죠. 시아버지도 옆에 계셨어요. 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앉아. 시어머니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할인과 도윤은 나란히 앉았죠. 할인아,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역시 그 사진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회사 직원분이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길을 알려주는데 왜 이렇게 가까이 서 있어? 웃으면서. 그냥 인사 차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인아,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지? 재벌가야. 사진 하나로도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곳이란 말이야.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결돼? 지금 회사 전체가 이 얘기로 떠들썩하다던데. 우리 도윤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진짜 아무 일도 없었던 거 맞지? 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맹세할 수 있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맹세는 무슨. 이미 소문이 났는데. 시어머니는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도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할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걸 느꼈죠. 모르겠다니? 내 아내잖아. 시아버지가 물었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일단 이 일은 조용히 덮어야 해. 할인이 너는 당분간 밖에 나다니지 마. 사람들 만나지 말고. 네. 그리고 도윤이 너도 회사에서 조심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대응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할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할인아, 내가 정말 아무 잘못이 없다면 시간이 지나면 알려질 거야. 그때까지 참고 견뎌. 네, 어머님.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어요. 만약 뭔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말하는 게 나아. 나중에 더 커지면 감당 못해.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쉬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할인도 입을 열 수 없었죠. 그날 밤 할인은 혼자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재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할인은 배를 감싸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야, 미안해. 엄마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임신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말한다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받을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리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장도 보지 않고 친구도 만나지 않았죠. 그저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도윤은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말이 없었어요. 인사만 짧게 하고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갔죠. 식탁에서 마주 앉아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리는 하루하루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생각나는 건 아이였죠. 배에 손을 얹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도윤도 시댁도 자신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요.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리나, 지금 시간 있니? 네, 어머님. 집에 좀 올 수 있겠니? 이야기 좀 하자. 하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불안했죠. 지금 갈게요.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배를 쓸어내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시댁 거실에는 시어머니 혼자 계셨습니다. 차를 마시고 계셨죠. 할인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어요. 왔니? 앉아. 할인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할인아, 솔직히 말해줄게. 나는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할인은 숨을 삼켰죠. 고아원 출신에 배경도 없고 우리 도윤이한테는 안 맞는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도윤이가 너를 원했고 나는 허락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죠. 2년 동안 지켜봤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집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랬어. 특별히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없었지. 하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번 일이야. 사진 한 장으로 우리 집안 이미지가 얼마나 타격을 받는지 알아?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조심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심의 문제가 아니야. 이미 벌어진 일이고 소문은 퍼졌어. 회사 이사들이 도윤이한테 압박을 넣고 있다던데.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저 때문인가요? 내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겠어.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인아, 내가 제안 하나 할게. 제안이요? 내가 조용히 이 집을 나가면 우리가 보상해 줄게. 위자료도 충분히 주고 내가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할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지금 이혼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이 일은 이렇게 해결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 내가 조용히 나가면 이 사건도 없던 일로 만들어줄게. 할인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도윤 씨도 알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몰라. 하지만 곧 말할 거야. 도윤이도 결국 이해할 거고. 저는 싫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정말 아무 잘못 없어요. 왜 제가 나가야 해요? 잘못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소문이 났고 우리 집안에 피해가 가고 있어. 그게 현실이야.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위자료 명세서야. 한번 봐. 내가 평생 일해도 못 벌 금액이야. 하리는 그 봉투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도윤 씨를 사랑해요. 사랑?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뭐해? 도윤이는 지금 너 때문에 회사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녀. 그게 사랑이야?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증명할게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걸. 증명? 어떻게? 이미 사진은 퍼졌고 사람들 입에는 오르내리는데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결정해. 내가 스스로 나갈 건지 아니면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할 건지. 하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발. 제발은 나도 하고 싶어. 우리 도윤이 인생 망치지 말아달라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리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하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담벼락을 잡고 간신히 걸었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도윤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하리는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어떻게 해야 해.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아이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죠. 이 아이까지 의심 속에 두고 싶지 않아. 그 순간 하리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끝내기로요. 도윤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를 이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지도 않았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윤이 퇴근했어요. 방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결국 노크하지 않았죠. 하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다음 날 아침 하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죠. 도윤 씨, 하린이 불렀습니다. 도윤은 넥타이를 매다가 멈췄어요. 응?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퇴근하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하리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하린의 마음은 어둡기만 했죠. 오늘 말해야겠어. 이혼하자고. 배를 쓸어내리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 저녁 6시 도윤이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어요.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죠. 왔어. 도윤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하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꽉 쥔 채였죠. 저녁 먹을래? 도윤이 물었지만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야기부터 할게요. 도윤은 코트를 벗고 하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 씨, 하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이혼해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예상했던 말인 듯 아닌 듯 했어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어제 어머님 만났어요. 조용히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알고 있었어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해 주세요.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오늘 아침에. 할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찍 오신 거예요?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할인아,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르겠다고요? 할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윤 씨, 저 정말 아무 잘못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안 믿어줘요? 왜 저만 나가야 해요? 나도 믿고 싶어. 근데 뭐예요? 사진 때문에? 그 한 장의 사진 때문에 2년을 함께 산 사람을 못 믿겠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할인에게는 칼이 되었죠. 알겠어요. 전화 갈게요. 할인이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도윤이 불렀어요. 할인아, 잠깐만. 뭐예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거 맞지? 할인은 도윤을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끝까지 못 믿으시는 거네요. 알겠어요. 내일 변호사 선임할게요. 할인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머리를 감싸 쥐었죠. 그날 밤 할인은 짐을 쌌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옷을 개었어요. 많지 않은 짐이었죠. 이 집에서의 인연이 이렇게 가벼운 가방 하나로 정리됐습니다. 새벽 도윤이 잠든 사이 할인은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죠.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안녕, 도윤 씨.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텅 빈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방문을 열었죠. 할인이 없었습니다. 옷장도 비어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화장품도 사라졌죠. 식탁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행복하세요. 도윤은 그 쪽지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받지 않았어요. 계속 걸었지만 결국 꺼졌습니다. 도윤은 회사에 갔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회사 후배가 찾아왔죠. 이사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 그 사진 있잖아요. IT팀에 분석 의뢰했거든요.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뭔가 이상해서요. 각도가 너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후배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편집 흔적이 있어요. 원본은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꽤 있었는데 각도를 조작해서 가깝게 보이게 만든 거예요. 도윤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그리고 이 사진을 올린 계정을 추적해 봤는데요. 회사 직원은 맞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데? 이 직원, 최근에 경쟁사랑 접촉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후배는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누군가한테 거액을 받았더라고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한테? 그건 확실하진 않은데 추적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은 며칠간 조용히 조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증거를 모았죠. 그리고 일주일 뒤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사진을 편집하고 유포한 것, 돈을 준 사람,
모든 연결고리가 확인됐어요. 도윤은 그 자료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죠. 어머니는 거실에 계셨어요. 왔니? 어머니. 도윤은 서류를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차갑게 대답했죠. 어머니가 하신 일이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도윤아, 왜 그러셨어요? 왜 할인이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우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문을 지키려고 한 일이야. 가문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 하나 망치면서까지 지켜야 할 가문이에요? 거짓말로 누명 씌우면서까지요? 너는 몰라. 내가 앞으로 짊어질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책임은 제가 질게요. 하지만 무고한 사람 인생까지 망칠 권리는 어머니한테도 없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집어들었죠. 할인이 찾아야 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른다. 정말 모르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집을 나섰죠. 하지만 할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도 꺼져 있었고 친구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미칠 것 같았죠. 매일 할인을 찾아다녔지만 흔적조차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였죠. 날짜는 일주일 뒤였습니다. 도윤은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할인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으니까요. 조정 당일 도윤은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서성이며 할인을 기다렸죠. 그리고 할인이 나타났습니다.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도 창백했죠.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2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의 합의로 진행하겠습니다. 할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죠. 서류가 정리되고 조정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인도 일어나 코트를 여몄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옷자락 사이로 볼록한 배가 드러났죠. 도윤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죠. 임신. 할인이가? 할인아, 잠깐만.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죠. 도윤은 뒤따라갔습니다. 할인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 이야기 좀 하자. 할인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할 이야기 없어요. 이제 끝났잖아요. 혹시 임신했어? 할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상관없어요. 이미 남이잖아요. 상관없긴. 내 아이라면서 어떡해. 그럼 뭐 어쩌실 건데요? 할인이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믿어주실 거예요? 이 아이가 도윤 씨 아이라는 걸? 아니면 또 의심하실 거예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인은 쓴웃음을 지었죠. 보세요. 역시 못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세요. 할인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도윤이 다시 불렀어요. 할인아, 미안해. 그 사진 조작된 거였어. 내가 확인했어. 할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뭐라고요? 편집된 사진이었어. 각도를 조작해서 가깝게 보이게 만든 거야.
그리고 누가 시켰는지도 알아냈어. 하리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요? 그걸 지금 알아서 뭐 하시게요? 늦은 거 알아. 정말 미안해. 그때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믿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묻지도 않은 게 문제예요. 도윤 씨는 단 한 번도 제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했죠. 도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 침묵이 저를 죽였어요. 매일 조금씩요. 할인은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이 아이 생긴 걸 알았을 때 기뻐야 했어요. 근데 두려웠어요. 말하면 또 의심받을 것 같아서요. 할인아, 혼자 병원 갔어요. 혼자 초음파 봤죠. 아기 심장 소리 들을 때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할인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평생 혼자였던 저한테 가족이 생긴 줄 알았는데 결국 또 혼자더라고요.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리는 가방을 들었어요. 저 이제 갈게요. 아기는 제가 잘 키울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리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요? 할인이 비웃었습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 사진 봤을 때, 시댁에서 의심받을 때, 어머님이 저보고 나가라고 했을 때, 그때마다 도윤 씨는 침묵했어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제가 돌아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그때 할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네, 김할인입니다. 할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지금요? 전화를 끄는 할인의 손이 떨렸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무슨 일이야? 도윤이 물었습니다. 할인은 벽을 짚으며 말했어요. 병원에서 아기 상태가 안 좋대요. 당장 오래요. 뭐? 도윤은 할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내 차 있어. 괜찮아요. 택시 타고. 지금 그럴 때야? 빨리 가야지. 도윤은 할인을 이끌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달렸죠. 가는 내내 할인은 배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죠. 아가야, 제발, 엄마 말 들어줘. 도윤은 운전하면서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은 뿌리치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죠. 산모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에요.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할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도윤이 부축했죠. 어떻게 해야 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일단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정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의사는 할인을 보며 말했어요. 혼자 사세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죠.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제가 돌볼게요. 할인은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은 할인의 손을 꽉 잡았죠. 이번엔 놓지 않을게. 절대로. 할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또 상처받기 싫었죠. 글쎄요.
그 말 이제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럼 행동으로 보여줄게. 시간이 걸려도 평생이 걸려도 너한테 다시 믿음을 줄게.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를 쓸어내릴 뿐이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입원하시죠. 며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하리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도윤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집에 가세요. 전 괜찮아요. 하린이 말했지만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을게. 왜요? 이미 남인데. 남이어도 내 아이 엄마잖아. 아니, 남이 아니야. 아직 서류에 도장 안 찍었어. 하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하리는 잠들었어요. 도윤은 의자에 앉아 하린을 바라봤죠. 미안해, 하린아.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도윤은 하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번엔 진짜 놓지 않을게. 약속할게.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도윤이 연락한 게 아니었어요. 소식을 들었나 봤죠. 하린이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안에 있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도윤아, 나도 걱정돼서. 걱정은요? 어머니가 만든 일인데.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죠. 하린이 때문에 아기가 위험해요. 산모 스트레스가 심각하대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하다고 어머니한테 하지 마세요. 하린이한테 하세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린이 나왔어요.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죠.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하린이 마주 서 있었어요.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린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와 달랐죠. 들어가 있을게요. 하린은 그렇게 말하고 병실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린의 손을 잡았어요. 잠깐만. 할 말이 있어. 하린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멈춰섰죠.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 혼자 판단하고 몰아세웠어. 하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 산모 스트레스 때문에 아기가 위험하다고. 그게 다 우리 때문이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가문만 생각했어. 체면만 생각했지. 정작 중요한 건 못 봤어. 우리 도윤이 행복과 너의 마음을. 하리는 천천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어머님, 미안하다 하리나. 진심으로 미안해. 시어머니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하리는 한참을 서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이 사과하신다고 해서 제 마음이 바로 풀리는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배를 쓸어내렸어요. 이 아이 때문에라도 미움을 안고 살고 싶진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걸로도 고마워. 정말 고맙다. 며칠 뒤 하리는 퇴원했습니다.
도윤이 데리러 왔어요. 집으로 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하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꽃이 놓여 있었고 아기 용품들이 한쪽에 정리돼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린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죠. 준비했어. 아기 올 준비. 하린은 아기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알아. 용서받을 생각도 없어. 그냥 옆에 있고 싶어. 너랑 아기 옆에. 하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도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죠. 도윤 씨, 응? 제가 왜 이혼하려 했는지 알아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믿어달라고 말하는 게 지쳐서예요. 도윤은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안 그럴게. 묻지 않을게. 믿을게. 말만 하지 마세요. 보여주세요. 그럴게. 매일 하루하루 보여줄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작은 아파트, 하린과 도윤이 새로 구한 집이었습니다. 시댁과는 거리를 두기로 했죠. 하린이 원한 일이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딸이었어요. 하린아, 고생했어. 도윤이 하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린은 지쳐 보였지만 웃고 있었어요. 우리 딸, 예쁘죠? 응, 너 닮아서 예뻐. 아기를 안은 하린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죠. 고마워, 하린아. 뭐가요? 다시 기회를 줘서, 아빠가 될 수 있게 해줘서. 하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어요. 하린아, 들어가도 될까?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예쁘다. 정말 예뻐. 안아보실래요? 하린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죠. 내가 안아도 돼? 어머님 손녀잖아요.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하린아. 정말 미안해. 이 아이한테도. 이제 그만하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하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받아들임이었죠. 자주 오시진 마세요. 우리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하린은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끔은 오셔도 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바랄 수 없었어요. 퇴원 후 하린과 도윤은 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밤 아기가 울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일어났죠. 내가 할게. 자, 괜찮아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아기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토닥였죠. 아기가 잠들자 하린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 응?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요. 변하려고 애쓰는 거. 평생 노력할게. 하린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도윤 씨 때문이 아니라
우리 딸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해.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시댁은 약속대로 자주 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끔 반찬이 문 앞에 놓여 있었죠. 말없는 사과였습니다. 도윤은 매일 일찍 퇴근했습니다. 육아를 도왔고 할인의 말을 경청했어요. 의심하지 않았고 믿었죠. 어느 날 저녁 할인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 이혼 서류 찢을까요?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할인을 봤어요. 진짜? 이제 함께 살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은 할인을 끌어안았습니다. 할인도 천천히 안았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시는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약속할게. 절대로. 창밖으로 봄꽃이 흩날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할인은 아기를 안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고아였지만 내 딸은 아니구나.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족이야. 거실에 아기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윤이 딸을 안고 웃고 있었어요. 할인도 웃었죠. 끝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아이의 웃음소리에서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만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함께 치유하기로 했습니다. 믿음은 깨졌지만 다시 쌓기로 했어요. 그렇게 봄은 깊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할인이와 도윤이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늦은 깨달음이라도 용기를 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할인이의 선택을 이해하시나요? 아니면 도윤이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